요리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 두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소금과 설탕입니다. 백종원 선생님도 설탕이나 소금, 간장 같은 조미료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은 인간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달콤하면서 중독성이 강한 단짠 음식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또 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까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 몸속에 있는 물에는 약 1%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액의 염분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줘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몸의 신경계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신호 전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안구 건조, 두통,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피부 노화, 수족 냉증, 골다공증, 탈모까지 발생한다는 거 아시나요? 어쩐지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염분을 줄이고 다이어트 심하게 하신 분들 보면 몸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머리숱도 없어지고 얼굴은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분은 7년간 소화불량에 시달리다가 저염식 다이어트를 끊고 2주 동안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넣고 소금물 마시기를 했더니 그동안 고생했던 소화불량과 변비와 부종에 큰 효능을 봤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소금물부터 넣어주는데 이게 바로 링거수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세포 변형으로 염증이 생기고 화기운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 소금물을 한 잔 마시거나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화기운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은숙, 장진기 부부 작가님이 쓰신 책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소금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20년간 소금의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으로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으며 정맥 주사가 바로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인 것이죠. 소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피로가 풀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혈당이 조절되고 속이 편안해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소금도 신이 내린 보약이네요, 보약. 네, 이렇게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맛뿐 아니라 채소와 과일의 색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국수가 들러붙지 않으면서 탱탱한 식감을 갖게 해주고 빵을 부풀게 하고 떡을 쫀득하게 하고 과자를 바삭거리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을 그 상태로 오래 보존하게 해주고 고기와 생선의 잡내를 없애고 기름기를 빼주어 음식의 맛을 올려줍니다. 간장과 된장이 싱거우면 구더기가 생기고 김치에 소금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물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소금을 친다는 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약 40가지가 있는데 그중 10가지만 요약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지금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드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밤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 두 번째, 자꾸 고기가 땡긴다. 세 번째, 자꾸 라면이 먹고 싶다. 네 번째, 탈모가 있고 머리끝이 좋지 않을 때. 다섯 번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정이 안 될 때. 여섯 번째, 어지럽거나 빈혈이 있을 때. 일곱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무기력할 때. 여덟 번째, 변비가 심할 때. 아홉 번째, 여드름, 등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할 때. 열 번째, 눈이 뻑뻑하고 빠질 것처럼 아플 때. 어떠신가요?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죠? 이뿐만 아니라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아이나 노인들도 염분이 부족할 때 변비가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깨끗한 소금을 물과 함께 충분히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어혈을 풀고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깨끗한 물과 소금은 세포 재생을 도와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켜 줍니다. 그런데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방광염, 신우염, 요로결석, 신장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에 염분이 없으면 추위를 많이 타고 뼈가 약해지고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몸은 자꾸 쉬려고 하거나 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쩐지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싱겁게만 먹어서 그런지 계속 피곤하고 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누워서 자고만 싶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이 냉한 사람은 오후에 따뜻한 소금차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먼저 몸을 풀어주는 음식을 취한 후에 소금물을 마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쓴맛 나는 것을 먼저 먹고 소금을 먹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염려하거나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담백하고 떫은 맛 나는 것을 먼저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 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인 책 짠맛의 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소금 섭취에 알맞은 시간은 저녁 무렵이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셨던 분들은 집에 가셔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 하시고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소금 치료에 도움을 받으셨거나 공감을 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 화이팅! 화이팅!